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과 EU가 15% 관세에 합의했는데요. 정말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면접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의 막무가내식의 압박에 EU조차도 사실은 뭐 그전에는 자신들이 보복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많이 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벼랑 끝 전술에 EU조차도 저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거의 백기를 든 수준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EU가 15% 관세를 합의했는데 이건 지금 현 시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EU는 15%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거든요. 원래 EU가 미국에 수출할 때 한 4.5%, 4.8% 정도의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본 관세 10%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이 사실 15%거든요. 그런데 지금 EU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한 1,000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뭐 에너지 구입하는데도 15%로 그냥 현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안도할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만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에 EU가 그냥 끌려다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일본과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참 걱정되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상품에 15%를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발표했고 EU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를 교환 조건으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이미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강조해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벼랑 끝 전술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EU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요. EU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합의 이전까지는 EU산 자동차에 2.5%의 기본 관세와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돼서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로 EU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의약품이 중요합니다. 왜냐? 아일랜드 같은 데서 의약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일랜드가 미국의 가장 큰 흑자국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 의약품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의약품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전후해서 의약품은 어떤 합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블룸버그 통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미국 내 전체 의약품 관세 결정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동상이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5,500달러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지금 바로 하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미국은 5,500달러 내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게 의약품에도 관찰되고 있는 겁니다. 전략 품목으로 지정된 항공기 및 부품,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 핵심 원자재 등은 상호 무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EU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핵심 협상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여기서 보면 반도체 장비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 ASML이 있죠. 그리고 뭐 ASML 장비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 뭐 마이크론 같은 데도 제대로 된 반도체, 최신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는요. 이번 합의 대가로 EU는 향후 3년간 2,500달러 약 346조 원씩 매년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 7,500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거는요. EU가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숫자로 규모로 나오니까 1,03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EU가 이와 별도로 6천억 달러, 약 830조 원으로 추가 투자하고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예상해 온 겁니다. 투자는 6천억 달러라는 게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거고. 근데 EU는요. 워낙 여러 나라들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워낙 많은 나라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투자 금액을 맞추는 게 저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일본 하나가 5,500달러였고요. 그리고 어차피 EU는 그 러시아에서 수입할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협상용으로 그냥 숫자를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EU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격하게 군사비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해서 GDP의 5%까지 군비를 확장하기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산을 좀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어느 정도 합쳐가지고요. 지금 이런 숫자를 만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좀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 같은 정도의 규모의 국가는 아니고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일본이 5,500달러 했으면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는 뭐 한 2,500달러, 2천억 달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까 저도 참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는 일본 EU가 15%를 받았으니 우리는 14%를 받아야 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그 정도를 받아야 돼 하고 미국의 아주 과감한 요구를 오히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장기적인 국익을 해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14%를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받게 되면 좀 장기적인 국익을 해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폰데르라이언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참 EU의 절박한 모습도 보입니다. 폰데르라이언 위원장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15%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아무리 미국을 압박하고 어르고 달래보려고 해도 안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8%의 평균 관세가 있는데 거기다 10%의 기본 관세 적용해서 원래 15%였는데 단 하나도 낮추지 못하고 그냥 15%로 한 거는 미국이 정한 최저의 관세율이 15%라는 것을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이 상당히 통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의약품은 별개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는요. 마지막에 그거 진짜 별개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EU는 또 반발하겠죠. 그 반발해서 서로 티격태격하겠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중 무역 회담이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아마도 미중 무역 회담서 관세 휴전이 한 3개월 정도 또 연장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 5월 합의했던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으로 협상은 주요 쟁점의 입장 개진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자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모인다는 거는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모이는 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장 난제들을 풀어갈 텐데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특히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알리바바 쪽에 갖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서로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제 연장을 하자,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합의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자신네를 협상력이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완벽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좀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회담은요, 28일부터 29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리고요. 미국 측에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베센트 재무장관,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한다는데요. 양측은 협상에서 구체적 타결을 도출하기보다는 입장을 교환하고 갈등 격화를 피하는 데 목적을 둘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지뢰가 계속 숨겨져 있는 거죠. 그냥 구체적 타결을 안 하고 그냥 입장 교환하고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도 각 나라와 지금 무역 협상을 해가고 있는데 굳이 중국까지 들쑤실 필요는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해가는지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싶은 거고요.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국제관계에서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가장 큰 주례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건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EU에서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EU는 포함됐다고 하고 이런 이견들이 있는 만큼
중국과의 관련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했을 때 합의했다고 해놓고 다시 파기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유예를 해놓으면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하거나 어떤 중국에 대해 관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예 연장이 됐다고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연장이라고 하면 불씨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실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면이 있는 거지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 소식통은 유예 기간 동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자제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베센트 장관도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장이 유력한 사안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CNBC 인터뷰에서는요. 중국의 러시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따라오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 100%에 달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유예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산 원유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 이란산 원유가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다 거기서 다른 원유와 섞여서 그 중국으로 들어가 있어서 서류상으로도 수입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산 원유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그 유령 함대라고 하죠. 그냥 드러나지 않는 함대가 그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작은 티팟 정유소라고 하는데요. 독립 정유소에 그 원유를 내려놓고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 4월 달에 했던 것처럼 중국의 145% 이렇게 관세를 매기던 게 또 부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관련된 2차 관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기본관세 10%, 그다음에 펜타닐 품목에 대한 개별 고율 관세 20%, 그리고 특정 품목에 최대 100% 이상 부과된 추가 관세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 51%에 만약에 러시아 관세 100%가 부과된다면 151%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푸틴이 50일 안에 휴전할 가능성이 아주 낮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때려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때릴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상대가 중국이 되겠죠.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러시아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면 그 다음 타겟이 중국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힘을 양쪽으로 분산해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우리가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러시아를 지원해서 전쟁 자금이나 각종 물자를 대주려고 할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시 제재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얀마 군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그 이후에 한 2주가 지나자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 4건을 해제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식적으로 미 재무부나 이런 곳에서 왜 해제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긴밀히 연관된 기업과 인물 4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요, 미얀마 군정수장 민 아웅 훌라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 찬사의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찬사의 서한을 보낸 지 2주 만에 단행된 것으로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기조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보면요. 이게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얀마 수입품에 대해서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한 2주 전에 서면 통보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나옹 훌라잉,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 수장이요,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 정신으로 미국을 번영으로 이끈 강력한 지도자라고 막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 군정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 정부를 뒤엎고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서면 통보를 하는 거를 미얀마 정부에 보내니까 미얀마 입장에서는 우리를 정식 정부 인정했네. 너무 땡큐 고마워. 이렇게 해서 다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다. 미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그 관세 편지 갖고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미얀마는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민 아웅 훌라잉은요, 당시 서한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관세율을 10에서 20%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미얀마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0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호 호혜적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미얀마 국영 언론은요, 이를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군정을 인정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이 이 서한 이후 제재를 일부 해제하니까요, 군부 측은 이를 외교적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재무부는 로이터에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백악관 역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한번 여기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미얀마 그 내전에 간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도 이 히토류를 노려서,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히토류가 많이 나니까요. 이런 히토류를 노려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주고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 내 히토류 강성은요, 대부분 지금 그 내전을 하고 있는 카친 독립군의 통제하에 있긴 한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정을 배제한 채 자원 접근이 어렵잖아요. 군정에 어떤 허락이 있어야 카친 독립군 쪽에서 나오는 히토류라도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수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제재보다는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생크샷랩의 제재와 수출 통제 혹은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 댓글창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